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은 영주, 안동, 영천, 경산, 경주 지역 유세에 노쇼를 해가며 단일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의 오늘 기자회견은 왜 했을까? 전략적으로 본다면 단일화 결렬 책임을 안철수에게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맥락은 그랬다. 그러나 그 표현과 방식은 대단히 폭력적이었다. 원래는 다르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게 이태규의 입장문에 나와 있다. 단일화 제안 이후 지난 일주일간의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안 후보에게 정중하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단일화 의지를 밝히며 회답을 기다리겠음. 아마도 이것은 장제원이 준비한 문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원래의 목적대로 안철수에게 부담을 주고 자신들은 겸허하게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의 내용과 표현은 전혀 달랐다. 안철수의 만행을 폭로하는 공소장과도 같았다. 기자들에게 공개한 경과는 공소장에 붙이는 범죄 일람표와 같은 형식이었다. 장제원이 준비한 정치적 수사를 검사들이 그들 방식의 공소장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2019년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검사들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당하고는 못 견딘다는 특이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압수수색이든 소환조사든 기소 여부든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든 그들에게 불리한 어떤 주장이 제기되거나 조치가 내려지면 번개처럼 입장문을 냈다. 도저히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는 투였다. 채널A 사건, 청부고발 사건 등도 모두 이런 맥락의 사건들이었다. 이것들이 감히 대한민국 검사를 건드려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식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안철수에게 농락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철수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라도 자신들은 정말 할 거 다 해놓고 뺨 맞고 뒤통수 맞았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지지해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정치적 소갈딱지가 검사들에게는 전혀 없었다. 안철수 집으로 찾아갈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가 미리 목포로 날라버림으로써 문전박대 퍼포먼스를 원천 차단했다. 그럼 목포까지 가서 삼고초려를 하든 애걸복걸을 하든 해야 했다. 원래는 그러려고 한 것 같다. 윤석열이 기자회견 후 안철수를 만나러 호남으로 간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었다. 그런데 애걸복걸은커녕 나를 엿먹였으니 처절하게 아작을 내고 밟아버려야 한다는 쫌팽이 근성만이 남아 폭로 기자회견 방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총장님, 이거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철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처절하게 밟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검사 측근들은 아마도 이렇게 윤석열을 강요했을 것이다. 나는 윤석열이 이길 가능성이 팍팍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가 이긴다면 무슨 짓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그들은 당하고는 못 산다. 한 대 맞으면 아예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치도곤을 내야 한다는 그들의 쫌팽이 근성이 최대로 발휘돼 사회 각 분야에서 피해 복수극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그 양상은 선열이 낭자한 유혈극이 될 수도 있고 당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무혈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두일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의 기자회견 내용은 면피용이었다. 사실 정말 단일화를 간절히 원했다면 모든 조건 다 받을 테니 합시다 라고 기자회견을 해야 했는데 안철수가 약속을 깼어요. 단일화가 깨진 것은 안철수 때문이에요 라고 고자질을 한다면 이후에라도 단일화가 되겠는가? 안철수의 테러를 윤석열이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단일화는 이제 정말 물 건너갔다. 장제원은 특유의 고압적인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했을 것이다. 안철수 엑스파일이 돌던데 그거 공개되면 힘들겠지요? 그러니 좋게 갑시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합당도 하고 그리고 좋은 자리도 줄게요. 후보자에게 보고하겠다는 이태규의 말을 윤석열은 협상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공산이 크다.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인간이니 선본 당일 유치원 예약부터 할 인간이 바로 윤석열인 것이다. 그래도 공작새, 권영세는 나름 기술을 최대한 발휘한 것 같다. 우선 안철수와의 협상 과정을 기자들에게 흘리고 여의도 찌라시도 만들어서 급락 중인 윤석열의 지지율을 막으려고 한 것 등이 그렇다. 실제 많은 기자들은 이들이 이번 주말에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권영세가 기자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충분하게 흘렸기 때문이다. 내기에 들어올 정도면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자랑 같지만 이번 단일화들이 깨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열린공감TV가 맞다. 특히 강진구 기자의 판단이 컸다.
숨겨진 히든카드로 안철수를 압박하는 안철수 엑스파일의 존재를 공개해버림으로써 윤석열과 안철수 그리고 권영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시기가 한참 협상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을 텐데 당시에 장제원은 그 파일로 이태규를 압박했을 것이고 파일의 내용을 모르는 이태규는 일단 긴장해서 진지하게 해당 협상을 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연한 일 아닌가? 이 대목에서 공작새, 아차차 권영세의 실수는 안철수 엑스파일의 존재를 언론들이나 가세연이 언급하도록 그냥 내버려둔 것이다. 적어도 조선일보 등은 이 파일을 들고 있었을 것인데 열린공감TV에서 특종을 먼저 낼까봐 급하게 이 파일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가세연은 대놓고 안철수를 협박했다. 그것을 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안철수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다. 하루에 2만 통씩 문자를 받은 안철수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웃지 못할 후문도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안철수는 완벽하게 윤석열에 대한 신뢰를 버렸을 공산이 크다. 또한 단일화를 받으면 그 파일의 존재를 세상에 인정하는 꼴이 되는지라 그리 되면 자신은 영원히 검찰당의 하수인이 되어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안철수의 이번 판단은 정확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검찰의 캐비넷 속 안철수 파일이 한몫했다 이거지요?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윤석열 측 공개한 협상일지 제목은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윤석열 측이 기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배포한 단일화 협상 경과라는 제목의 PDF 파일에 문서 속성을 보니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라는 제목이 명시됐다 이거지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김효한 목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되자 기자들에게 보낸 문서 때문에 시끄럽다. 파일 공식 제목은 단일화 협상 경과이지만 파일 속성 제목은 정리해서 못 가면 깐다다. 즉, 애초부터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책임을 안철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걸 본 많은 누리꾼들이 구팀당을 향해 비열한 집단이라고 성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 사건의 더 심각한 본질은 다른 데 있는 듯하다. 주지하듯 윤석열 캠프의 핵심 요직은 모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장악한 상태다. 바로 그 검사들의 습성과 세계관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라는 문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상대의 약점을 수집해서 가공한 다음 그걸 이용해 결정적인 순간에 협박하고 망신을 줘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몸에 밴 검사들의 행태 말이다. 그래서 나는 검사 출신 정치인이 득실거리는 구팀당이 집권하면 현역 검사들과 합동으로 꾸려갈 검찰 제국의 미래를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다. 윤석열이 안철수에게 단일화 실패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내놓은 문서 한 장은 실은 그들이 만들어갈 공작과 협박 그리고 회유와 망신 주기가 일상화된 검찰주의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황교익 작가 역시 이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은 치졸한 정치 몰입배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정치판에서 점점 사라지는 중인데 윤석열이 인기가 좋다고 떡하니 데려와 대통령 후보를 시킨 국힘당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힘도 정치개혁을 위해 정리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대표도 이렇게 밝혔지요. 안철수 항복을 단일화라고 말하는 윤석열의 패권주의. 장제원이 튀어나왔다. 윤핵관으로 정리되던 사람이 웬일로? 윤핵관은 그대로였던 모양이다. 어떻든 윤석열은 지금에 와서 정권을 주었고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일이다. 그동안 안철수의 무조건 항복이 소위 윤석열 측의 단일화의 유일한 전략이었다. 계속 안철수를 디스하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린 다음 여론조사로 밀어붙이는 안철수의 항복이 결론이었고 이는 서울시장 단일화에서 유용하게 써먹었다. 안철수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전략에 2번 속겠는가? 무너지는 안철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이런 윤의 패권주의적 전략이었다. 지지자와 단체들까지 가세해 신문 광고를 도배질하면서 안철수의 철수와 항복을 요구하는 지상농성을 계속해왔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안철수 끝까지 안철수 완주를 응원할 수밖에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검찰스럽다 이거지요. 윤석열의 내탓 기자회견으로 윤핵관 장제원을 스스로 밝히면서 대국민 거짓말이 또 나왔고
이어 관련 PDF 파일에 소름 돋는 제목으로 연타 콤보를 날렸다 이겁니다. 어느 하나 치밀함은커녕 논리도 전략도 없지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권으로 이들의 무능을 감추어 유지되어 온 세력일 뿐이며, 이 권한을 빼면 그 수준이 이런 것인데, 이들에게 검찰권보다 더한 대한민국의 최고 권한과 권력을 줬을 때의 모습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의 울산 연설로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로 답답한 일은 이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게 패배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이번에 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상대방 떨어뜨리려고 자격 없는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 망가집니다. 오히려 자격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살릴 사람 뽑으면, 그런 용기를 가지면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결국은 내가 뽑은 자격 있는 사람이 당선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